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민주당원의 여론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3명 외에 공범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평창올림픽 비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주범 김모 씨 등을 이르면 내일 기소합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모 씨가 추천한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김 씨의 반협박성 발언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는 바로 세우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조사위는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도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에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사측이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광고 대행사 직원을 조사했는데 조 전무가 물컵을 어디로 던졌는지에 따라 폭행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북미 접촉을 준비해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이 제재를 강화하자 위기를 느끼고 미리 대화를 모색했다는 겁니다. 전 민주당원 여론 조작 의혹엔 공범이 더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속된 3명 외에 2명이 더 추가됐거든요. 이들도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범 드루킹 김 씨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에게도 이를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병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전 민주당원들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범 2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드루킹 김모 씨 등 구속된 피의자 3명 외에도 2명의 공범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입건된 2명은 김 씨가 운영한 출판사의 직원으로 역시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3명과 함께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정부 비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말고도 다른 정치인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는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사 방향과 대상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한 모임의 회원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김 씨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이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의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김 씨 일당은 여론 조작 이틀 전에 SNS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기사의 공감수를 조작하자고 한 건데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행적을 배준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SNS 대화방에 모여 범행을 공모한 건 지난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체방을 만들어 조작 프로그램을 공유해 테스트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화방에 한 사람이 범행을 제안하자 모두 동의해 함께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겁니다. 이들은 이틀 뒤인 1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제의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높이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드루킹 김 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000건 이상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 기사를 조치했다고도 했죠. 이런 문자는 경찰에 체포돼 휴대전화를 뺏기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였습니다.
1년 4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보낸 문자는 확인된 것만 15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김 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인터넷 기사 링크는 3,190건이나 됩니다. 기사 링크와 관련해 김 씨는 기사에 좋은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자는 김 씨가 체포돼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김 의원과 보좌관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SNS에 깨끗한 얼굴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이들이 있다며 대선 댓글 부대의 배후를 밝히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작년 5월 대선 이후 드루킹 김 씨에게서 온 문자는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인이 자기 문자를 다 삭제하고 나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자신은 드루킹 김모 씨가 보낸 문자 대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문자가 오간 건 사실이지만 드루킹에게서 온 일방적인 문자는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시 김 의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했습니다. 김 씨는 일반 대화방과 비밀 대화방 두 개를 만들어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김 의원은 일반 대화방의 문자는 1월 22일까지만 확인하고 비밀 대화방은 아예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밀 대화방은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만 운영됐는데 김 씨가 보낸 기사 링크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보고됐습니다. 3,200여 건에 이르는 기사 링크가 비밀 대화방에서만 보내진 겁니다. 반면 김 의원이 열어본 일반 대화방을 통해 오간 대화는 32건에 불과하고 이 중 인터넷 기사 링크는 1건밖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일반 대화방을 통해 오간 기사 링크가 댓글 여론 조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화방에서 보낸 문자를 삭제할 경우 상대방 역시 해당 문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문자를 삭제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원이랬다가 전 민주당원이랬다가 그런데도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글에 공감을 했다고 하고 정신이 없죠. 잠깐 이번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김 씨는 지난 1월 17일 컴퓨터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네이버 댓글에 공감 클릭수를 비정상적으로 올렸다가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김경수 국회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하자 이런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거죠. 또 김 씨는 2016년 말부터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작년 5월 대선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당연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김 씨가 만약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했다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겠죠. 드루킹이 초대한 자리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노회찬 의원 등 쟁쟁한 정치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드루킹, 그는 누구인가?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드루킹은 한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고대 마법사 드루이드라는 캐릭터에서 모티브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이드의 왕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 씨의 구체적인 경력은 1969년생에 한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분양 업무를 맡았다는 것. 온라인 진보 농객으로 이름을 알린 건 2000년대 초중반부터입니다. 뽀띠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눈길을 끌다가 2009년부터 드루킹으로 이름을 바꾸고 블로그를 개설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블로그에 쓴 정치경제 예언글이 맞아떨어지며 주목을 받았는데 1,000만 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찾았을 정도로 그의 글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하겠다며 문제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통해 강연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노회찬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초빙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결국은 정치권에 또 줄을 대야지 제일 빠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공행상을 거절당하자 친문 인사인 추미애 대표나 최재성 전 의원 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2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단체 행사여서 참석했을 뿐
드루킹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김경수 의원에게 자신의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던 김 씨. 김 씨는 누구를 그렇게 총영사로 보내고 싶어 했던 걸까요? 대형 법무법인의 베테랑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A 변호사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통으로 알려진 A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김 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송화비결 같은 옛 예언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옛 예언서에 일본 침몰설을 믿었던 김 씨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침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우리나라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해당 법무법인 측은 지난 2009년쯤 김 씨를 알게 된 A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답변해줬을 뿐이라며 사전에 상의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오사카 총영사 추천과 관련해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김 씨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시간 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모 씨, 이른바 필명 드루킹이 대선 직후 직접 찾아와 인사 추천을 하고 싶다고 밝히며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한 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을 보니 해당 인사가 대형 로펌에 있고 일본 유명 대학의 졸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열린 추천 시스템이니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 청와대에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어렵겠다는 연락을 받고 전해주자 김모 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을 하며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윽고 민정수석 행정관 자리까지 거론했고 의원회관에 계속 찾아오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집요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과 드루킹 등 몇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루킹 측은 처음 자신을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모임의 회원들로 소개했고 이후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심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온오프 활동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이들을 대선 전에 2차례 만났고 문제의 파주 출판사 사무실도 요청받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드루킹 측에 후원금을 주는 등 금전 관계가 없었느냐는 질문엔 지원한 것이 일절 없다며 확인 작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청와대도 김경수 의원의 발언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른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났지만 부적합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준학 기자, 그럼 청와대 로비가 작동이 됐던 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로비다. 그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만났지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저녁 7시경에 그야말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만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2월 드루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받은 뒤 심각하게 생각해 백원우 비서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사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어서 인사비서관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는 설명입니다. 드루킹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연풍문이 있는데 그 2층에서 1시간가량 만났고 백 비서관의 판단으로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에도 여러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왜 압박을 한 사람에게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인사 여부를 보려면 인사수석실에서 판단을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면 수사를 의뢰했어야 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좀 더 살펴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미 불법 선거 활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6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리고 또 6개월 만인 지금 추천수 조작으로 그는 구속이 됐죠. 참 검찰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제보자 최모 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김모 씨가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렸다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자료엔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과 아이디 등 증거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소를 찾았지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선관위는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검찰에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나선 검찰은 6개월 만에 해당 사무소를 선거운동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최종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수사 종료 6개월 만에 김 씨가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시 검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 씨 일당은 댓글 조작에 휴대전화 170개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죠. 여기에다 출판사 운영까지 하려면 월 수천만 원의 운영비가 쓰였을 텐데 말이 출판사지 문을 열고 8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전남주 기자입니다. 김모 씨 일당이 여론 조작을 벌인 경기도 파주의 출판단지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만 170개가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확인됐는데 휴대전화 한 달 요금만 수백만 원의 자금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는 월 500만 원에 달하는 데다 직원 4, 5명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와요. 평상시에 왜 와? 일하는 게 그렇게 있어서. 하지만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일개표에는 강의 수입 175만 원, 공동구매비 108만여 원 등이 기록돼 있어 인터넷 카페 운영을 통해 일부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 자금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검찰은 먼저 경찰이 송치한 인터넷 댓글 추천수 조작 건부터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경수 국회의원이 관여한 의혹을 감추려 했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경찰이 그 사실은 적시하지도 않아서 본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3명을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한 건에 달린 댓글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만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경수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경찰 그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검찰은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가 오간 사실을 파악한 시점은 최근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주 금요일 퇴근 이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언론 보도 이후에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은폐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에는 김경수 의원의 텔레그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추가로 송치해오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렇듯 야당이 총공격을 해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댓글 조작 관련자를 즉각 제명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청와대는 당에서 조사할 일이라면서 미리 선을 그었고요. 전정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 등 2명을 제명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양모 씨는 아직 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제명 의결에서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건을 당과 관계가 없는 개인 일탈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최고위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 의결했습니다. 이번 일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갑작스런 돌발 변수에 내일로 예정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19일로 미뤘습니다. 사건 배후에 자신이 연루된 것처럼 의혹이 부풀어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책임하게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청와대는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현안 점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논의는 없었고 청와대가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물벼락 갑질 의혹이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급히 해외에서 돌아와 사과 이메일을 보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죠. 대한항공의 세계 노조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는 조 전무의 사퇴를 촉구했고 회사 측은 일단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사퇴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에 황급히 휴가를 떠났다가 다시 귀국해 직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지만 역부족인 상황. 대한항공의 세계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조 전무가 경영 일선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실망을 안긴 국민과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층은 차후 재발 방지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여론의 거센 사퇴 압박에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사퇴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자회사인 진에어에 2010년부터 6년간 등기 임원에 올라 있었던 점이 밝혀지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회사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관건은 조 전무가 들고 있었던 물컵이 어디를 향했느냐 하는 겁니다. 유리컵이었다면 사람을 향했다면 특수 폭행에 해당되거든요. 김민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른 광고회사 직원은 피해 당사자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지난 주말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사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정식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향후 수사의 관건은 바로 물컵입니다. 사건을 폭로했던 광고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무의 해명대로 컵을 바닥에 던졌다면 혐의가 없고 얼굴에 물을 뿌린 정도라면 단순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이 직접 사람을 향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조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서울 강서경찰서가 내사 중이란 점을 감안해 수사 지휘가 가능한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큰 기념일에는 매번 하는 행사죠. 그런데 올해는 군 간부들이 안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양옆에서 보좌합니다. 지난해엔 김영남과 황병서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자리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직위가 강등된 황병서뿐만 아니라 지난해 참배 사진에는 질비했던 군복을 입은 군 고위 간부들이 올해는 대거 사라졌습니다. 북한 매체의 참배 보도에서도 군부 같은 무력기관 참가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때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위상을 하락시켜 군의 정치적인 권력을 약화시킨 것과 같은 맥락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좀 안정적인 어떤 북한의 내부적인 환경을 또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정상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어떤 정치 체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올해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과 열병식은 생략하고 방북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만남만 크게 공개했습니다. 태양절을 북중 친선의 계기로 삼은 건데 김 위원장은 당분간 현지 지도 같은 일정을 자제하고 남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0월경부터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 참가도 이미 작년 가을에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 나돌았었죠. 북한은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利益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말 미북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 자이 신문은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압살하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 국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맞춰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자 결국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미국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다, 북한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낸다면 11월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맞아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6월에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원래 있던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고노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와 양국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오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2달에 한 번 정도 개정하는데 양국 간에 곤란한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대표적 문구가 빠진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 배반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좀 혼동케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우리 정부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지난주 2년 4개월 만에 방한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周年という年になります。
二国間の関係を未来志向でしっかりと前へ進めていくそんな1年にぜひ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정부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는지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내는 내용에서 저희가 무슨 코멘트할 거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표현을 삭제한 실질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캠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이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마피아 두목 같고 대통령의 부적합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미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맞서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해 전격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 오는 17일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대통령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t's women like they're pieces of meat who lies constantly about matters big and small and insists the American people believe it. That person's not fi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moral grounds. 또 러시아가 트럼프를 협박할 재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possible. I don't know. These are more words I never thought I'd utter about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it's possible. 앞서 공개된 회고록의 요약본에서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직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충성심만 강조하는 마피아 두목에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의 방송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역겨운 인간, 역사상 최악의 FBI 국장 등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맞섰고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James Comey is a self-admitted leaker. He lied to Congress. He's been.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의 치부를 드러내며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맞대응에 나서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운명의 결정나는 날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전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법한지 아닌지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민 기자, 선관위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네,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청와대 질의에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조금 전인 저녁 7시 40분쯤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청와대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요. 조사국에서 검토한 청와대 질의 내용을 보고받고 선관위원들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에도 전자로 회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애초에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나흘 전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의혹 4가지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위법하다로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한항공 회장 딸의 분노 스캔들로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까지 묶어 집중 조명하면서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재벌은 물론 갑질이라는 한국어 용어까지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봉건시대 영주들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재벌과 갑질.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우리에겐 전혀 낯설지 않죠. 가장 대표적으로 매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며 화물 노동자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SK그룹 오너 일가의 맥값 갑질 사건을 비롯해 대림산업과 현대 BNG 스틸 오너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 그리고 하나그룹 3남의 주치 폭행 등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게 바로 재벌 갑질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은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그 기업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리스크로까지 이어진다는 걸요.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난 12일 대한항공 주가는 당일에만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2,228억 원이 날아간 거죠. 이후로도 주가는 회복되질 않았고 오늘까지도 7.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사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이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요구까지 쏟아질 정도. 대리 점주를 향한 욕설과 물량 밀어내기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 운전기사 폭행 물의를 빚었던 몽고식품 역시 이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물론 매출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거엔 몰라서 또는 알고도 눈 감고 지나갔던 각종 갑질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재벌가 금수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창한 구호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하무인격으로 갑질을 일삼다가 나중에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에 대한 정부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이 가슴이 시려오는 시간이었다며 안전한 사회를 다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 분향소에 작별을 고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은 채 지난 4년을 견뎌온 유족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연결식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명복을 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250명의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정치권 등 5천여 명이 찾아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고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논평만 냈습니다. 지난 2014년 설치된 이곳 합동분향소는 이번 연결식을 끝으로 1449일 만에 철거됩니다. 같은 시간 인천 가족공원에서도 지난 2014년에 연결식을 치르지 못한 11명의 연결식이 엄수돼 희생자 304명의 넋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안식을 찾아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희수입니다.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는 바로 세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월호가 세워지면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도 밝혀지겠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 2년 넘게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보니 곳곳이 녹슬고 부서져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33개 빔을 덧대어 니은자 형식으로 바로 세울 예정인데 10,000톤을 들 수 있는 해상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작업은 한 달 정도 빨라진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가 이제 바로 세워진다면 세월호의 진실도 그리고 침몰했던 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세월호가 바로 세워진 후에는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부터 이뤄집니다. 여전히 배엘에 쌓인 참사 원인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체조사위는 조타실과 기관실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초에 넘어지는 그 가속도가 통상적인 세월호가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설명하기에는 침몰 직전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고 순식간에 화물이 쏟아진 이유가 침몰 원인에 대한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배 안에 구명조끼는 못 쓰게 아예 묶어두고 손전등은 켜지지도 않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지만 별반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크기의 대형 여객선입니다. 4년 전과 달리 2번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배에 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시에 매표와 승선이 불가합니다. 배가 기울었을 때 탈출을 돕는 사다리와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용 망치가 설치됐고 차량을 선체에 고정하는 작업도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전하고 비교할 줄 아는 정도로의 많지 안전관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소형 여객선은 딴판입니다. 트럭만 바닥에 고정할 뿐 승용차는 선체에 방치해놨습니다. 바쁜 것도 있지만 내만 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비상용 망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는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묶어놨고 손전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뭐 비구자고 저기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안 와요 지금. 선내에서 안전수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지만 보는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사건 퇴근하면 그거 다른 건데 글쎄 당사자가 안 해보면 모두가 세월호의 교훈을 이야기하지만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요양원에서 흉기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노숙인 대책을 마련하려며 이곳에서 소동을 벌인 겁니다. 고영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60대 신모 씨가 서울 도심의 한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신 씨가 흉기를 들고 요양원 사무실에 나타나자 안에 있던 여성 사회복지사 2명은 작은 사무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거 철새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2명의 인질을 잡고 노숙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치인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신 씨는 약 3시간 만에 창문을 통해 건물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건물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힌 전과가 있습니다. 사회 불만 사항 뭐 그런 거 본인이 이제 쭉 써갖고 약간 정신 이상이더라고요. 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나를 내세운 게 없어요. 다 돈으로 내세운 거지.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에게 10배를 물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서울세관은 주요 포털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00, 그 외 지역에서 $150 미만의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직구할 경우는 관세를 안 내도 되지만 이런 물건을 되팔 경우엔 밀수입죄 또는 관세 포탈죄에 해당하고 그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관세청은 민간 모니터 요원까지 따로 두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임신부가 임신 초, 그러니까 임신 3개월까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요. 다만 집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이런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임신부의 건강은 물론 뱃속 아이의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하은희 이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산모 6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신부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노출량은 1세제곱미터당 53.6 마이크로그램가량으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12주까지 임신 초기였습니다. 임신 초기에 미세먼지 노출량이 10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은 22%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아의 피부 구조는 대부분 임신 초기에 발달하는데 이때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녹지 공간이 풍부한 데 사는 임신부는 달랐습니다. 200m 안에 녹지가 있으면 미세먼지가 증가해도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위험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염 물질을 필터링하는 역할, 그리고 주변의 온도를 낮춰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시키므로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임신 초기에는 교통 관련 대기오염의 노출을 줄이고 습과 공원을 가까이 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오늘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 등을 상대로 낸 담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교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어제 1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천후도 문제지만 미숙한 경기 운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어제 광주 챔피언스필드. 오후 1시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지만 경기 예정 시간인 2시를 한참 넘겨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1만 5천 명의 관중이 입장했고 대부분 1시간 이상 미세먼지에 노출됐습니다. 반면 전날은 우천 취소가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비가 잦아드는데 경기를 2시간이나 남기고 취소해버려 비 한 방울 없이 공친 겁니다. 선수 모자가 날아가고 시설물이 그라운드에 날아들 정도로 강한 바람에도 경기를 강행했는데 마른 하늘 아래 경기를 안 하니 화난 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했습니다. 심판의 일관성 없는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과민한 반응도 연일 입방아에 오릅니다. 양의지의 이른바 볼패싱 사건 후에도 심판과 선수의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또 한 번의 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복귀와 특급 신인들의 등장으로 기상악재에도 92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하지만 예측 불허의 날씨만큼 오락가락한 경기 운영이 팬의 발목을 잡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지난 주말 K리그 6경기에서 무려 19골이 터졌습니다. 경기당 3골 이상이 나온 셈인데요. 봄바람과 함께 골바람도 불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경남 김효기가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포항 골그물을 가릅니다. K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로 뽑아도 될 만큼 멋진 득점입니다. 전남 수비수 3명을 차례로 제치고 골을 넣은 전북 이재성의 득점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기술과 감각이 빚어낸 골로 마치 메시의 득점을 보는 듯했습니다.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인천 골문을 연 제주 이창민의 득점 장면입니다. 득점포를 가동하고는 유니폼 상의를 벗어 팬들에게 던진 이창민. 골만큼이나 화끈한 골 뒤풀이였습니다. 대구의 골 뒤풀이도 이창민 못지않았습니다. 대구 선수들은 시즌 첫 승에 마침표를 찍은 김진혁의 결승골이 나온 뒤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환상적인 돌파로 김호남의 골을 도운 홍철의 맹활약. 김현욱에게 골을 떠먹여준 제주 찌아구의 드리블도 골만큼 멋진 도움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물러나니 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의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따라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곳곳에서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는 일평균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강원 영서와 전북에서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 대구는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은 8도, 낮에는 1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최근 폐지값이 폭락하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하루 1,000원 벌기도 힘들어졌죠. 그런데 한 지자체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는 폐지 손수레를 광고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한 달 광고료로 어르신들께 5만 원씩 지원하자고 한 건데 관내 기업과 단체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네요. 간만에 진정한 나눔을 본 것 같아 아주 뿌듯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